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신박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안전한 생활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미세먼지와 환경변화, 우리 실제 교육 현장에서 여러가지 수업의 변화를 모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미래형 실내 체육 수업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실 체육에서 레이저 사격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저는 초등과학교육과 미래형 체육 수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실 체육으로서의 레이저 사격의 의미와 또 레이저 사격을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개요입니다. 먼저 레이저 사격의 필요성, 현재 사회적 환경과 교육과정, 관련 교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레이저 사격의 교육적 효과를 실제 적용한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 참여 중심의 과정 중심 평가 예를 알아보고요. 앞으로 레이저 사격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저 사격의 필요성입니다. 7월 28일 현재 세계 코로나 확산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제한적인 등교 수업을 하고 있고 체육관 및 다목적실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이 가장 우선 핵심 화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 2월 15일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법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학생들의 야외 체육활동 또는 다목적 실에서의 체육활동에 대해서 여러가지 환경적 제한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입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지만 지역과 학교, 개인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그리고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실현해 나가는 교육과정입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고려해야 되고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그런 교육과정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육교과에서는 건강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을 체육교과 핵심 역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체육교과 각 핵심 역량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레이저 사격은 경기 수행 능력이나 신체 수련 능력, 건강 관리 능력, 신체 표현 능력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구가 되겠습니다. 이 발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레이저 사격은 특히 체육 도전 영역의 표적 활동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기량을 기록하고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 활동에 포함됩니다. 또한 도전 사항에 대한 수행과 완성 과정을 통해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활동입니다. 체육과 교육 과정에서 3, 4학년군, 5, 6학년군의 성취 기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도전 영역이고 3, 4학년군에서는 동작 도전에 대해 최상의 자세와 동작을 수행하는 동작 도전의 한 활동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사격의 자세와 동작을 익혀서 도전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겠고요. 5, 6학년군에서는 표적 활동으로 자신의 기록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개선할 점을 분석해서 자기
도전 활동의 표적 활동의 기록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학교 1, 3학년군 기록동작 영역의 성취 기준과 관련성입니다. 기록도전 스포츠 활동에 레이저 사격을 적용할 수 있겠고, 학생들이 그런 자신의 경기 기능뿐만 아니라 과학적 원리를 이해해서 자신의 운동 수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현재 표적 관련 다양한 활동들입니다. 컬링, 다트 던지기, 플라잉 디스크, 콩주머니 던지기, 투어 던지기, 이런 활동들도 표적 활동으로 아주 좋은 활동들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정확히 던지거나 힘을 조절하거나 자신의 자세를 여러가지 제한적 상황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자신의 기록사항을, 표적활동사항을 기록하고 자신의 자세를 수정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체육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레이저 사격의 필요성에 대해서 환경변화, 교육과정, 관련 교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레이저 사격의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저 권총의 이해입니다. 레이저 권은 모의 총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정성과 총포가 아니냐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관련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저 권은 총포에 해당되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하는 데 안전한 장비입니다. 레이저 사격은 표적 활동으로 집중적 주의력,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한 표적 활동의 예입니다. 또한 IT와 스포츠의 융합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e스포츠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사격에 대한 교육 효과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 사격은 크게 올림픽 사격과 플레이 슈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올림픽 사격 타깃과 프로그램이 구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타깃은 가볍고 설치하기가 매우 간단합니다. 또한 표적지 또한 ISSF의 인증을 받은 공인 표적을 사용하고 있고요. 정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깃에서 점수를 제어하고 레이저를 감지해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사격은 크게 올림픽 사격과 플레이 슈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올림픽 사격 타깃과 프로그램이 구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타깃은 가볍고 설치하기가 매우 간단합니다. 또한 표적지 또한 ISSF의 인증을 받은 공인 표적을 사용하고 있고요. 정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깃에서 점수를 제어하고 레이저를 감지해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슈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레이 슈팅은 체육 메이커 교육으로 DTMS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떤 활동을 경험하는 해보기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보기 활동을 통해서 생각하는 발판을 가지게 되고, 생각하는 활동을 통해서 구현하는 메이킹 활동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해보고 생각하고 만들고 만든 자신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새로운 체육 메이커 교육으로서의 적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보이는 것은 자기 신체 활동에서 민첩성이라든지 기구력이라든지 기르고자 하는 신체 운동 기능과 체육 표현 활동, 율동이나 어떤 신체적 표현 활동을 결합하여 마지막에는 기록 도전하고 있는 체육 융합 교육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플래시팅 장비입니다. 레이저건은 동일하고요. 현재 보시면 사격 간역에 맞게 되면, 특정에 맞게 되면 녹색 불이 점등이 되고 소리도 함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발 명중 후에 50초가 지나면 붉은 빛이 다 전멸됩니다. 그래서 50초 안에 학생들이 5발을 중앙 표적지 흑점에 명중시키는 그런 미션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대 5호정에서 사용한 타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저 사격 자세와 사격 순서, 정조준 등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손 사격과 양손 사격이 있겠고요. 현재는 한손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총은 크게 구성품을 보면 가늠자, 장전 레버, 가늠쇠, 레이저 모듈, 방아쇠, 손잡이 부분이 있겠습니다. 사격 순서는 첫 번째 사대의 위치에서 장전하고 호흡을 2, 3회 크게 한 이후에 레이저건을 120 각도로 들고 내리면서 호흡을 하면서 조준선 정렬이 일어납니다. 조준선 정렬은 가늠자와 가늠쇠를 수평 수직을 명확하게 맞추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이후에 표적에 위치하는 표적 정렬을 이룬 후에 정조준이 되었다면 호흡을 정지하고 격발합니다. 격발한 후에도 추적과 예언 활동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레이저 사격을 하면서 장전, 호흡, 조준, 격발, 추적 등의 일련의 과정을 주의 깊게 반복해야 되는 그런 도전 수행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집중적 주의력도 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행적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반복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레이저 사격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한 내용을 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진행된 연구이고요. 레이저 사격 활동이 초등학생들의 주의력과 과학 탐구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절차입니다. 연구 설계, 본실험 실시, 사후 검사, 분석 등을 이루어졌고요. 연구 설계 단계에서 레이저 사격 시스템의 점검, 예비 실험, 사전 검사, 주의력과 과학 탐구 능력에 대해서 사전 검사를 했습니다. 본 실험에는 20여 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하였고요. 10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연구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사후 검사가 이루어지고 면담과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레이저 사격 활동은 정규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고요. 아침 활동이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학교 후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장소는 일반 교실이었고 왼쪽과 같이 올림픽 사격은 교실 앞, 플래시팅은 교실 뒤 이렇게 설치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했습니다. 올림픽 사격 위치는 학생들의 수업이나 활동에 따라서 세로로 설치하기도 하고 가로로 설치하기도 했고요. 이동식 타깃과 레이저건, 그리고 프로그램, 연구 참여자, 참여 기록, 그리고 결과 등에 대한 교실 앞 설치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래시팅 실제 모습이 되겠고요. 교실 뒤에 설치했으며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습과 세팅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검사 도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력 검사는 페어 테스트를 했고요. 이 결과는 신원석과 신동원의 연구에서 주위의 유형을 나눈 분석틀을 활용해서 연구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 같이 목표 아이템을 3점을 가진 동그라미, 2점을 가진 네모를 추적해서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택적 주의력과 지속적 주의력은 상관관계가 높지만 자기 통제력과 선택적 주의력의 상관성은 낮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조절 능력과 주의력과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은 어떤 학생은 선택주의는 높지만 실수를 많이 하는 자기 통제력이 낮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자기 통제력은 높지만 실제로 선택적 주의력이 낮아서 많은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탐구능력 검사지 예시가 되겠고요. 권재술과 김병기가 개발한 과학탐구능력 검사지를 활용하였고 그 다음 주의력 검사, 실제로 학생들이 시연하고 채점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주의력 산출 방법과 레이저 사격 실제 참여 횟수를 나타내는 기록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학생들이 꾸준히 열심히 참가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전 검사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했습니다. 사전 선택적 주의력과 자기 통제 주의력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였고요. 지속적 주의력과 선택적 주의력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과학 탐구 능력과 상관이 있는 것도 있고 부적 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응표변 T 검증으로 통계 분석한 결과입니다. 사격 사전 사후 검사 향상도, 그 다음 사전 선택적 주의력, 사후 선택적 주의력, 자기 통제 주의력, 지속적 주의력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습니다. 반면에 사후 과학 탐구 능력과 사전 과학 탐구 능력의 T 검증 결과 차이는 없었습니다. 레이저 사격이 학생들의 주의력 향상에는 명확한 효과가 있었지만 과학 탐구 능력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사후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사격 사후 점수와 과학 탐구 능력의 각 영역별 점수에 긍정적 상관이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전 검사에서는 사격 점수와 과학 탐구 능력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거나 상관이 낮은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사후 검사에서 보시면 사격 점수와 과학 각 탐구 능력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올라간 부분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학생들이 사격 사전 사후 검사에 대한 결과 그래프들인데요. 꾸준히 상승하는 보다가 일정 점수에 올라갔다가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하는 어떤 과제 수행에 있어서 반복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처음부터 점수가 되게 높았습니다. 90점 이상을 히트했지만 횟수가 반복된다고 해서 꾸준히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슬럼프 기간도 있고 또 반복해서 증가하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왼쪽의 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격에 향상이 됐음에도 다시 원위치에서 연습이 필요한 후에 다시 상승하는 이러한 계단식 형태의 성취를 보였습니다. 또 이렇게 실제 점수에서 오차가 큰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레이저 사격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긍정적 표현으로 봤고요. 90.5%가 레이저 사격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왜 레이저 사격이 좋은지 대한 면담 결과입니다. 집중력 향상과 재미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 신기하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안전하다, 기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레이저 사격 체험에 대한 도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역시 긍정적 의견이 85.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으로는 집중력 향상, 주의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레이저 사격에 대한 장점, 단점, 개선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역시 장점에는 앞에서와 같이 집중력과 재미, 안전 분야에 높은 의견을 제시하였고요. 단점으로는 무겁다, 힘들다, 접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단점이 어떠한 의견도 11명이 있었습니다. 개선점으로 총을 가볍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레이저 사격을 할 수 있는 더 다양한 재미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또 레이저 사격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방과 후나 학원 같은 곳에서 배우고 싶다. 무선으로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구 결론 및 제언입니다. 레이저 사격은 초등학생들의 주의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 탐구 능력 향상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단 사후 사격 점수와 학생들의 과학 탐구 능력 요소 간의 상관관계는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사격을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후속 연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 ADHD 등 주의력 결핍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주의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체육교과에서 도전 표적 활동으로 정기 활동으로도 적용해서 효과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레이저 사격이 신체 협용 능력에 미치는 효과, 과제 집착력에 미치는 효과, 또 관련 교과들과의 핵심 역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학생 중심의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이전까지 교육과정에서 한 평가와 현재 과정 중심 평가가 별개이냐, 다르냐 이러한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진행해온 모든 것이 이 과정 중심 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수업 전중 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서 하는 모든 평가 활동이 바로 과정 중심 평가이고 2015에서 학생 참여 중심의 그리고 학생들의 적절한 시기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각 교과목에서도 학생의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해서 학생의 성취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피드백 활동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과정 중심 평가라고 생각하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중학교군에서 선생님이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취 기준에 기반해서 핵심 역량과 평가 주제, 평가 요소,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면 창의적 체험 활동, 학교 폭력 예방과 흡연 예방에도 레이저 타깃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평가 기준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도전 활동으로 레이저건 사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시면 사격 기록 측정은 총 2회 실시하고 상위 점수를 평가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자리는 발올림 하겠고 만점은 10점 9점, 10발 109점을 만점을 한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각 평가 기준에 대한 기준을 잘 제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정중심 평가에서 학생들이 레이저 사격은 무엇이냐 또는 사격이 무엇이냐 그 종류는 무엇이고 역사는 어떻게 되고 또한 이 사격은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다양한 사격 활동 전 활동으로 학생들이 수행평가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 예방에서 레이저 사격 타깃 모양을 이용해서 포스터 활동을 한 예가 되겠습니다. 표적지 디자인을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폭력이라는 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활동으로서의 적용이고요. 이런 타깃을 다양한 방안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활동에서 학생들이 활동하고 나서 레이저 사격 일지를 작성해서 내 자세와 내 수행에 대한 장점과 단점, 각 격발 시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부분을 미숙하게 놓쳤는지 평가하고 있는 그런 일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사격 일지를 작성하게 되면 자신의 기록에 대한 각 시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기록하게 되고, 이것은 앞으로의 또 도전 활동에서 수행을 수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학교에서는 프린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학생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토의 활동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격 일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저 사격협회에서 이런 심사위원들이 직접 학생들의 승급 심사를 요청하게 되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증서와 레벨 배지를 증정할 것이고요. 각 발수에 대한 평가 기준은 유선의 수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심사위원이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한다면 심사위원들이 배치도 갈 수 있지만 학교에서 이 기준으로 선생님이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 레이저 사격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저 사격에 대해서 수학 분석해 보았습니다. 강점은 안전하고 양성평등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체육교과에서도 메이커 교육이라는 그런 활동을 선도할 수 있겠고요. 학생들의 주의력과 자기조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레이저 사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해가 부족합니다. 또한 초중고 저변화가 부족하다 보니 이 활동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는 교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또 레이저 사격 지도교사 양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회로 보신다면 4차 산업시대의 새로운 교육혁명으로서 실내 스포츠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비대면 수업 또는 등교 수업의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이러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로서의 어떤 기회가 있지 않는가 보고요. 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한 체육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교육 정책과 잘 맞물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협은 사회적인 어떤 변화와 또 교육계에서의 어떤 편중과 편견으로 인해서 이러한 새로운 어떤 활동이 적용되는데 많은 장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 간 이익과 협력적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비를 제공하고 또는 그걸 다시 피드백 해주지 않는 그러한 아직 너무 상업적으로 교육에 접근하는 그런 위협도 있기도 합니다. 미래의 교실 체육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학생들만 등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한 레이저 사격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신의 기록 도전을 할 수 있는 표적 활동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일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학생들이 교실에 등교했을 때에도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교실 체육이 개발되어야 할 겁니다. 레이저 사격 지도자 협회와 에듀건에서는 다양한 이러한 수학 분석 또 교육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서 다음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과서 내 정규 활동으로 표적 활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초중고 및 대학교에 레이저 사격 정보를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라든지 선생님들이 이 체육 레이저 사격 교구를 가지고 학생들의 성취를 향상하기 위한 연구 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사 워크숍을 통해서 더 다양한 교육 활동과 또 개선된 교육 활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목표는 레이저 사격 지도자를 300명 이상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도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이 레이저 사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참고한 문헌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레이저 사격 교본이 개발. 자, 이렇게 레이저 사격의 필요성, 레이저 사격의 교육적 효과, 레이저 사격의 적용, 과정 중심 평가에서의 레이저 사격, 마지막 앞으로 미래의 체육 수업에서 또는 레이저 사격의 미래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향상하기 위한 이런 새로운 도전을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언제나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신박사였습니다.